이제 요즘요, 여기 제일 많은 병이 뭔가 하면 유방암하고 갑상선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가 유방암하고 아주 많이 증가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나이 들어가지고 아기를 놓고 유방암이 있다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유방암이 와요. 젊었어도. 근데 그것이 저녁 식사를 꼭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가 왜 경락이라는 말 하잖아. 그죠? 우리 몸의 순환계가 이제 피가 도는 혈관이 있고 이제 혈액 속에서 하루에 20리터 정도, 20리터 정도의 체액이 매일 혈액 속에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다시 한 2리터 정도가 회수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심장을 중심으로 이 혈액은 무균이고 혈액 밖은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균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가래토시 쓰는 거 압니까? 상처 생기면 그 임파절이 이렇게 면역 체계가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이제 식균 작용을 하는데 그런 임파절이 한 굉장히 많아요. 한 3, 400개 된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는데 이 혈액이 순환하는 혈관, 임파액이 순환하는 임파관, 체액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락이라는 게 있어요. 경락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은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경락에 뭐 넣습니까? 침 넣잖아요. 근데 경락이 왜 밝혀지지 않은가 하면은 너무 가늘다는 거.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죽자마자 경락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은 생체 실험을 하지 않고는 발견이 안 돼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 경락은 우리 몸 속에 광케입을 해요. 근데 이 경락이 뭔가 하면은 줄기세포를 만드는 관입니다. 줄기세포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대사가 작동하는 기관이에요. 호르몬이 이게 순환하는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6.25 전에 이제 경성대학 출신인 김봉한 교수가 월북을 해서 김일성 때 발견을 했는데 이 경락이 짐승을 잡는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서 경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김일성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해서 이 죽이는 단계에서 사람을 갖다 생체 실험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실험이 논란이 되면서 이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쯤 지나서 근간에 카이스트 그 소강섭 교수가 이 프리모감만 염색해서 색깔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다시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아마 금세기 최고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경락은 거의 피부에서 시작이 돼서 온몸에 혈관, 임파관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전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12경락이라 그래가지고 이 경락에다 침을 놔서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이제 돌리는데 우리가 지금 겨울이 되면은 찬바람 쐬면 뭐 들립니까? 감기 들리죠, 감기. 몸살 감기. 몸살이란 말은
몸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몸을 살린다. 감기가 몸을 살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침을 놔봐야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우리가 추워서 벌벌 떨 때 이 찬 냉기가 몸을 어떻게 할까요? 전신의 피부를 경락을 자극해버려요. 그래 되면은 이 순환계가 막혀 있던 걸 이 경락이 뚫어버려요. 그래 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노폐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속에 이 노폐물을 뺄 때 그냥 빼면은요, 이 뺀 노폐물은 일단 외부로 나가기 전에 혈액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한 사람 몸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1kg씩 있다면 이 균들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게 되겠죠. 근데 이 경락을 통해서 이게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요, 이 세균들을 전부 다 태워버려요. 전기 용접할 때 불꽃 튀는 거 보셨죠? 1600도의 고열이라고요. 우리 몸에 충전된 전기력을 가지고 독소와 균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신체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에 몸살이 나면은 일단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쓰지 않기 위해서 식욕 중추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몸살 난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는 모든 에너지도 다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에너지도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살 난 사람이 기운이 있습니까? 누워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생각도 안 나고 듣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어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TV나 컴퓨터 많이 하다가 피로할 때 눈만 한 5분 감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피로가 풀려요. 이 시각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온몸의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내 몸에서 몸 안에 균을 죽이고 노폐물을 태우는 대청소 작업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조직 속을 이제 태울 때 전기를 지지니까 몸살 나면 온몸이 어때요? 쑤시고 아프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레기를 혈액 속에 넣으면 혹 여분의 균이 있으면 백혈구가 식균 작용으로 잡아먹게 되겠죠. 근데 유독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부패시켜 가지고 내 몸이 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것들이 이제 생명의 기관인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의 장애를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을 저장하는 창고가 어딘가 하면 피부 바로 밑에 정맥이에요. 우리 여름에 더울 때 막 피부 혈관이 툭툭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 피부의 정맥은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날이 더울 때 피부가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인체가 속에 있는 피를 피부로 다 밀어버려요. 그러면 속에는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해요. 그래서 몸살 나면 속은 추워요. 뭐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유독한 피를 갖다가 피부로 다 몰려나가지고 피부는 어떻게 돼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몸살 난 사람은 본인은 춥다고 그러는데 만져보면 열이 펄펄 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치료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노폐물을 소변으로 뺄 때는 소변이 노랗다 못해 핏빛으로 변하고, 이 유독 물질이 뇌를 통과할 때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깨어질 것 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 폐로 이 독성 물질을 많이 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느끼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단내 난다 그래요. 몸살 나면 단내가 아니고 입에서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는 겁니까? 독소가 엄청 잘 빠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모든 병균을 죽이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강력한 호전 반응이고 명현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몸살 할 때 뭐 합니까?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노폐물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약독도 빼야 되고, 싸워야 할 상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을 만들어 버려요. 그걸 내 몸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나면 아유, 그 의사 선생님 약 잘 지줘서 병 났다. 그래서 이 몸살이 나면은 절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겨울에 그 냉수 마찰을 하면 감기 안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락 자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특히 냉수욕이나 또 냉수 마찰을 해가지고 이 막힌 경락을 뚫어줘 가지고 몸 안에 노폐물을 태워버리고 균을 죽여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 환자들은요, 대부분 물어보면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사람들. 암의 원인이 지금 뭔가 하면요, 균이에요. 모든 암의 원인은 염증으로 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날이 추울 때 좀 밖에 나가서 떠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감기가 와서 열이 날 때 아이들 먹이면 안 돼요. 에너지가 치료하러 갔는데 음식이 들어가면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독성이 되면서 뇌가 자극받아서 뇌가 타버릴 수 있어요. 애들 열나고 아플 때 음식을 주면 경기하고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열이 떨어질 때까지는 음식을 안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추울 때 너무 움츠리지 말고 추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추위를 좀 즐기라. 예를 들면 요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많습니까?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건조하니까 그쪽에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비구리움이 오면은 양전기가 플러스가 많이 공기 중에 많게 되면은 피가 엉기고 순환이 안 되고 관절에 이게 압이 차버려요. 통증이 오니까 전부 다 비 안 오는 건조한 지역에 가서 살게 된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하 110도 정도의 저온 창고에 들어가요. 습기가 완전히 없게 해서 거기 가서 그 냉기로 경락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해요. 근데 지금 요즘 왜 이렇게 암이 많고 질병이 많으냐? 너무 보온을 잘해가지고 내 몸이 뭔가 경락이 자극을 받고 제3의 순환계인 이 프리모간이 에너지 대사가 안 돼버려요. 다 막혀버렸어. 그걸 뚫는 게 좀 필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복근곡식이나 이런 거는 강의를 많이 듣고 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제일 추울 때잖아요. 이 추울 때 우리가 추위를 즐긴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좀 물 받아 놓고 찬물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냉수 마찰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할수록 몸은 더워져요. 추우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추운 데 가요? 따뜻한 데 가요? 뭐 한증막 가고 온천 가고. 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추우면 방문을 열까요? 닫을까요? 닫아야 냉기가 안 뺏기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피부의 땅구멍을 다 열면 둘레가 10m 되는 원통 파이프가 돼요. 우리가 피부의 땅구멍이 더우면 열립니까? 차면 열립니까? 더우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계속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뜨거운 실내에만 있게 되면 땅구멍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그렇죠. 한겨울에 집에 창문을 다 연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열기가 빠지고 냉기가 들어와서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열치열, 더우면 더위를 즐기고 추위는 추울 때 몸을 찬물로 씻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족탕, 각탕, 반신욕 할수록 땅구멍이 열려가지고 냉기가 들어와서 몸이 점점 뼈골까지 시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특별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좀 차잖아요. 이런 날 연습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맨손으로 찬물에 넣고 뭐 일 좀 해봐요. 그럼 막 뼈골까지 시리다 못해 막 끊어질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5분, 10분 지나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열나요. 이걸 동정요법이라 그래. 차만 더 차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스스로가 열을 내는 기능이 살아나요. 역정요법은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차만 덥게 해버려. 더우면 에어컨 틀어 차게 해버려. 이거는 내 몸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 기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치료하고 이기는 면역 기능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아드님도 얼어룩이나 이런 거지 곰팡이균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돼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순환계가 막힌 거예요.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좀 젊은 젊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 경락이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에너지의 흐르는 통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자연치유, 우리가 자연치유라는 단어를 쓸 때, 뭐 현미밥에 채소 먹고 공기 좋은 데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나요. 시골 사는 사람들 다 건강합니까? 똑같이 다 아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 세상에 인간이 죽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내 몸을 회복하는 면역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차피 누군가는 언젠가 누구라도 다 죽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력 한계 내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아드님 같은 이런 병은 과거에 손으로 모를 심고 나사를 가지고 벼를 베는 시절에는 이런 병이 없었어요. 땀을 흘리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죠? 사람들이 지금은 따라서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시대는 병이 잘 안 나을까? 현재 이제 인간의 몸을 보는 관점이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의 질병을 보는 이제 관점을 우리가 규범이라 그러죠. 하나의 어떤 공식화된 틀이 있어요. 그걸 패러다임이라 그러는데 이제 척추뼈가 있고 척추뼈가 없고에 따라서 고등 생명체와 하등 생명체로 나눠요. 척추뼈가 있는 사람은 고등 생명체예요. 쥐도 척추뼈가 있습니까? 개도 소도 다 고등 생명체예요. 이 고등 생명체는 간이 있어요. 우리 다 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이나 지렁이나 뭐 벼룩이나 이런 거는 척추뼈가
바퀴벌레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간이 없어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척추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 노아 홍수 이후가 청동기 시대예요. 구리 시대입니다. 구리. 왜 청동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청동기 시대가 없었으면 인류는 다 멸절했을 거예요. 이 구리라는 거는요.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에게는 엄청난 생명력을 줘요. 첫째, 우리 몸 안에서 대량의 산소를 발생시키. 요즘 산소 부족이잖아. 그렇죠? 이미 1931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세포에 48시간 동안 공급되는 산소를 35%로 줄였더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라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암 걸리면 다 어디 갑니까? 공기 좋은 데 가요. 지금 우리 암 걸리면 다 공기 좋은 데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좋은 공기 가운데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 구리는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산소를 대량으로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몸 안에 백혈구의 무기가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 뭔지 아시죠? 소독약 거품 나는 거. 그걸 대량으로 발생해서 우리 몸을 살균해요. 과산화수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이제 유전자를 변이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염증으로 죽게 돼요. 모든 균은 단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들은 단 거 좋아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과일이나 초콜릿, 당뇨 환자가 보면 거품이 많이 나와요, 소변에. 이 신장, 그 다음에 소변을 가둬놓는 신우, 그 다음에 방광까지의 그 관, 방광, 요들은 항상 무균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소독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 보고 나면 거품 많이 일지요? 과산화수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단 걸 많이 먹고 나면 소변의 거품이 어떤가요? 훨씬 많이 나와요. 균이 단 걸 좋아하니까 그 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과산화수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과산화수소는 주로 이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요즘 사람들은 젊은 학생들 보면 병원에 가보면 다 척추측만증 많은 거 아세요? 척추 이름 틀어진 거. 척추는 근육이 잡고 있어요. 근육이. 근데 아무리 이렇게 교정해놔도 틀어져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약하니까 잡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제일 섬세하게 움직이는 게 눈의 이 조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리가 근육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입니다. 옛날에 차력사들이 전부 다 이 구리 녹을 먹고 힘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눈이 안 좋으면 안약 쓰지 않습니까? 모든 안약에는 황산동이라는 구리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구리는 이 호르몬 대사에 관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특효라는 거. 요즘 우울증 환자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철분 대사에 관해서 빈혈을 없애줘요.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리의 살균력은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면역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이 이제 구리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녹그릇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미나리 뭐가 많아요? 그러면 그 거머리 혹시 먹을지 모르니까 노띠아라든지 노숟가락 이어놓으면 거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져 힘을 못 써버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머리는 뭐가 없어요? 간이 없으니까. 균이 간이 있나요? 균이 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가 청동기라는 말은 구리가 78%, 주석이 22%고 주석은 특히 이게 체액을 물을 맑게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조림 캔 있죠. 통조림 캔 내부 도금은 전부 주석으로 해요. 또 이 기생충을 죽이는데 특효적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10년이 되면 석혼식이라 그러죠. 주석. 25년은 은혼식. 50년은 금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데서는 물이 안 좋으면 우물 바닥에 주석판을 깔았고,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주석 물병, 주석 물컵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가 65%, 아연이 35% 들었는데 이걸 황동이라 그래요. 똑같이 구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과학이 일어난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빛이 올 때 빛이 파장이잖아요. 우리 저 삼각 프리즘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 파장만 오는 게 아니고 빛 덩어리가 온다는 겁니다. 빛 덩어리. 햇빛이 올 때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달려오는데 그걸 태양열 전지판으로 받아가지고 전기를 띈 그 입자에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게 태양열 전지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양자 역학 시대인데 이것은 파장과 입자는 항상 같이 간다. 파장과 입자는. 그럼 논리라면은 냉장고와 이렇게 컴프레셔가 윙 돌아가는 거 소리 들릴 때 있죠, 집에서. 그러면 냉장고 전체 진동이 가요. 그래서 10원짜리 옛날 동전을 딱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은 우리 눈에 들리지 않지만 진동이 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작은 진동에 그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파장이 냉장고에 퍼져나갈 때 구리 입자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세균의 몸에 들어가서 세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구리 동갈이나 옛날 10원짜리 동전 냉장고 열어놓으면 냄새가 없어요. 여기 우리 징 있죠, 징. 징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징을 썼는데 이 아파트에서 징을 치면 이 무당 왔나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징 앞에다가 클래식 음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딱 틀어놔요. 그러면 그 음악이 얼마나 소리가 고운지 몰라. 그때 그 노새 파장이 쫙 집안에 울리겠죠, 그죠? 바퀴벌레가 씨가 말라버려요. 바퀴벌레는 뭐가 없어요? 척추뼈가 없으니 간이 없으니까. 모기는요? 모기가 척추뼈가 있습니까? 파리가 척추뼈가 있어요? 이 집안에 이 파장이 가는 곳에 더러운 곳에 있던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뭘 달아놨습니까? 풍경 달아놔요. 쩔렁쩔렁 거는 그 노새 소리에 거미도 안 오고 절 주변이 공기가 좋겠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뭘 쳐요? 노소로 된 종을 갖다 쿵쿵 울려주니까 절에 가면 공기도 좋고 주변에 거미줄도 없고 분위기 좋잖아요. 여러분들 집 단독주택 같으면 풍경 좀 달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살생제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옛날에 소 키우면 목에다 뭐 달아줍니까? 원앙 소리 영화도 있었지. 그 원앙. 풀 먹는 낙타나 소나 약하나 전부 다 이렇게 원앙을 달아줘요. 스위스 소는 뭐 이따만한 트라이처리라는 걸 달아주죠.
그러면 그 쩔렁쩔렁하는 소리에 구리 파장이 들어올 때 이 짐승이 힘도 쓰고 힘이 강해지겠죠. 구리가 근육을 튼튼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몸에 붙어서 사는 기생충도 죽이고 살균도 하고. 지금 왜냐?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전부 약을 써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을까요? 약을 쓰다 내성이 생기고 듣지도 안 하고 몸만 잡으니까. 그러면 현미밥 먹고 현미밥에 채소 먹고 그냥 시골에 간 병이 낫느냐? 안 나요.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린 농법이라 그래서 농사 짓지요. 음악 틀는데 뭐 틀어줄까요? 농악 틀어줘요? 그러면요. 그 파장에 의해서 벌레가 죽어버리니까 농약 안 치고 농사 짓는 거예요. 지금 무공에 뭐 농약 나오죠? 그게 뭔데요, 재료가? 다 구리녹이 기본이에요, 구리녹이. 황산동리라는 구리녹이. 그리고 또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몸에 대부분 구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데 자기는 건강하다 근데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봤는가 하면은 식초 있죠, 식초. 지금 그 아드님인데 꼭 필요할 거예요. 어레룩이 그 곰팡이 균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약 굉장히 독합니다. 이 균이, 이 구리가 어떤 틀림없이 이 균을 죽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죠? 이 식초에다가 구리를 담가 놓으면은 구리가 산화되면서 파란 녹덩어리가 돼요. 그럼 그 구리 녹을 가지고 속옷을 염색을 해버려요. 우리가 왜 봉숭아 물들여 보셨어요? 봉숭아만 물들이면 잘 안 먹어요. 왜 100번 하는지 압니까? 이 손톱은 비금속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근데 봉숭아 물도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끼리 붙어야 안 붙어요? 플러스가 필요하지요. 금속은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명반은 뭔가 하면은 알루미늄 이온이에요. 알루미늄은 금속일까요? 금속이니까 명반은 같이 묶어놔주면 이 플러스인 명반의 알루미늄 이온이 이 봉숭아 물을 갖다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염색을 할 때도 색깔을 염색하기 전에 매염제라는 게 있습니다. 명반도 쓰고 녹슨 철도 쓰고 구리녹도 써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구리녹은 강력한 살생제다 보니까 이 속옷을 갖다 이제 매염을 하는 거예요. 한 45도 따뜻한 물에다가 망사 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구리녹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속옷을 이렇게 매염해서 널어 놓으면은 이게 식초 냄새가 독해요. 그죠? 그게 그냥 있으면 피부가 따가우니까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말렸다가 물에다 한번 좀 빨아가지고 입으면은 살균이 될까요, 피부가? 예. 구리 이온이 흡수도 되고 이 피부 살균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녹그릇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우리가 지금 뭐 염증약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이 몸 안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은이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휴대폰 이렇게 닦는 클리너 파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 이렇게 닦는 거 있어요. 그건 주로 과산화수소인데 거기에다가 은 콜로이드를 넣어놨어요. 은 입자를. 그러면 과산화수소만 가지고 닦을 때 살균력보다 은이 같이 들어가면
200배가 살균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쓰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근데 지금 말이죠.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항생제나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이유가 그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까? 아니면 은이 부족일까? 암 환자는요, 평균 몸 안에 은의 함량이 정상인에 비해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지, 그죠? 그래서 이 은은 현재 미국 FDA에서 정식 항생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포를 갖다가 바뀐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은 은밖에 없어요. 대단한 효력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은 암이나 잘못된 모든 것들은 유전자의 변이로 보지 않습니까? 변이된 유전자를 회복하는 것은 은밖에 없어요. 은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국가적으로. 금과 은 제일 많이 그냥 싸놓는 사람이 아니고 발고 다니는 사람. 예? 유럽이요? 인도. 막 코에도 끼고 뭐 귀에고 온 팔찌 다 하죠. 그 사람들 사는 환경이 정말 지저분하고 열악합니까? 인도에 전염병 돌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이 유럽의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멸절시킬 때도 은장신구나 은접시를 사용하는 네덜란드의 왕족은 한 사람도 패스트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동기 시대에 사용하던 노시나 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은은 이제는 귀금속 보석 축에도 안 들어가요. 액세서리 집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가 변이되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주고 몸에 만성피로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몸의 경락을 뚫어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순환시켜주는 것은 은이에요. 그래서 은을 차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팔이 아프다. 그 팔에다 은을 한번 차보세요. 금방 이게 안 아파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변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에너지를 밀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는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기존의 걸 자꾸 가봐야 안 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까지 현대의학은 진화론이었어요. 진화론의 신은 뭔가 하면 우연입니다. 손가락만한 생쥐 있는 데다가 뭐 하나 주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져 우연히. 그럼 똑같이 척추와 간이 있으니까 용량 높여서 사람에게 혈압약으로 쓰는 거예요. 뭐 하다 우연히 맞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병이 하나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그게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가 맞아야 된다 그래요? 연대가
맞아야 병이 난다. 근데 우리 몸은 70억의 인구의 몸의 구조가 똑같아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다 몸을 고쳐요. 서울서 부산 가는 KTX가 철로에 이게 레일에 닿아서 달릴까요? 떠서 달릴까요? 10cm 떠요. 8cm, 10cm 떠요. 마찰이 안 생겨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석 붙여보면 잘 안 붙죠. 그죠? 그 자석의 반발력으로 떠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몸의 모든 혈관도 마이너스 전자로 다 코팅이 되어 있고요. 적혈구도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이너스 전자가 이 턱 및 침샘에서 나오는 끈적한 시알산이라는 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가 빨리 달려도 마찰열이 안 생겨요. 그런데요, 컴퓨터라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몸 안에 플러스가 많이 생성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겨버려요. 그런 상태가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눈이에요. 외부로 드러난 혈관 중에서 눈의 혈관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막 눈이 가렵다, 안구 건조증이다, 눈물이 안 나온다, 눈이 침침하다, 이건 다 뭘까요? 피가 엉긴 거예요. 왜 컴퓨터만 좀 해도 어때요? 눈이 뻑뻑하잖아, 그죠? 전부 다 전자파는 플러스 이온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분해를 해보면 한 사람의 몸의 세포가 60조 개예요. 그 세포 하나를 분해하면 120조 개의 원자예요. 그 원자 하나를 분해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TV, 라디오, 컴퓨터, 교류전기를 쓰면 전기기기고 직류전기를 쓰면 전자기기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할 때 손으로 터치하지요. 장갑 끼면 됩니까? 그럼 우리 이 손가락에서 뭐가 나가서 작동이 될까요? 전자가 나가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TV나 스마트폰과 동일한 전자기기예요. 생물학적 고등 생명체 이전에 우리 몸을 전자기기로 봐야 돼요. 전자기기에서 고장의 원인은 정전기, 흐르지 않는 전기가 몸에 모였다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천둥번개처럼 어느 한 곳을 때려서 벼락 쳐버리면 전자부품 타듯이 췌장을 때려버리면 당뇨가 오는 거예요. 뇌를 쳐버리면 중풍이 오듯이.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는 과전압과 정전기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 땅에 구리봉을 박아가지고 콘센트에 전부 다 그 철핀 나와 있는 거 있죠. 땅에 구리봉과 연결된 접지선입니다. 2000년대 이후는 법적으로 모든 건물에 접지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도 접지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우리가 체격이 크고 비만이면 다 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혹시 일본 씨름 선수들 봤어요? 스모? 자기 발이 안 보인대요. 병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면 굉장한 비만, 고도 비만인데요. 병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매일 맨몸으로 땀 흘리고
그 사람들 씨름할 때 보면 소금을 뿌려요. 소금이 정전기를 아주 잘 뺍니다. 그리고 모래판에서 땀 흘리고 매일 뒹구니까 몸에 뭐가 다 빠져나가요. 정전기가 다 빠져나가서 순환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신발도 저런 신발. 땀도 안 흘려. 노동도 없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참 기가 막히네. 말만 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기가 흐르는 그 경락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겨울에 나가서 우리가 뭐 땀 흘릴 일이 있나요? 땀 흘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전기를 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추운 겨울에 흙길을 맨발로 걸을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전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접지하는 겁니다. 전자제품을 꽂는 그 플러그에다가 그 접지선과 연결해가지고 은이 열과 전기가 제일 잘 흐르기 때문에 은으로 짠 천위에 잠을 자버리면 몸에 정전기가 빠지면서 땅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막힌 걸 다 풀어버려요. 효과는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알아버려요. 이 정전기가 계속 신경을 자극하면요. 일단 잠을 깊이 못 들어요. 마찰열이 생기니까 입이 자꾸 말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뭘 많이 마셔요? 왜? 마찰 전기가 많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도시는 양이온이 넘치지 음이온은 없거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몸을 어떤 생물학적 존재 이전의 전자기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볶음국식도 그거예요. 볶음국식을 껍질을 태우면은 껍질이 탄소가 되지, 그죠? 수천 뭐의 보고입니까? 마이너스 전자 음이온의 보고예요. 전에는 볶음국식 두 끼 먹고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냉수욕하고 잘 들었어요. 이제는 모든 건물 안에 가면 다 와이파이 다 있어요. 밖에 나가서 둘러보면 아마 스마트폰 중계기가 다 달려 있어요. 이제는 전기 공해, 전자파 공해를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을 차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2차 면역계로서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전부 다 은과 금으로 꾸미라 그랬어요. 전부 녹그릇 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식은 최첨단을 받아들이지만은 생활은 구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밖에 나가 살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살던 구식의 삶들을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 들어와야 돼요. 노시라든지 은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저녁은 꼭 먹는다 그랬는데 이 위경락이 이 유방의 젖꼭지 부분에 젖샘, 갑상선, 입, 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질환 또 유방암이 그렇게 많은가? 밤마다 위에 음식이 많이 쌓이니까. 그럼 이게 썩어가지고 뇌를 건드리니까 늦게 저녁 먹고 나면 밤에 뭐 많이 꿔요? 개꿈 많이 꾸잖아요. 저녁 안 먹으면요. 어지러운 꿈부터 없어요. 잠도 깊이 잘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뭐가 먹고 싶으면 뭐 소금을 좀 타서 마실 수는 있어도 하루만 해보세요.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이 자연 치유의 첫 걸음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사람들은 거기 가면 뭐 볶음국식 먹으면 좋다. 제가 뭐 볶음국식 장사만 하려면 뭐 볶음국식만 계속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거. 이 생활의 바른 생활 있죠. 그죠? 바른 생활 유치원부터 배우잖아요. 그걸 지금 아직도 못해가지고 바른 생활 배우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해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당장 시골에 가 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라도 아파트에 살아도 접지선은 땅의 구리본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몸의 세포의 어떤 신진대사, 세포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노폐물이 빠지고 영양이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문제, 모든 신경계의 전류, 이런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이너스 전자는 땅에서부터 몸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공기 중에 마이너스 전자는 고갈돼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건전지 있죠. 건전지.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튀어나온 건 플러스지요. 이 전류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흘러가요. 근데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와요. 접지를 하면 몸의 정전기와 과전압만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전자, 음전자의 보고인 땅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타고 직접 내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코팅하고 적혈구를 쏴주고 세포의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조절해 준다. 옛날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모든 건강은 음양의 조화다. 오늘날 현대 양자역학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밝혀버렸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태극기 할 때 태극기 있죠.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랗지, 그죠? 그 태극기 할 때 그 태자가 서리태 할 때 콩태자로도 씁니다. 백태 할 때 태자로도 클태는 똑같아요. 왜 그 태자를 썼을까요? 콩을 물에 불려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쪼가리가 몇 조각입니까? 2조각이에요. 그 사이에 보면은 새싹이 들어있어요. 이파리까지 들어있어요. 그죠? 그 생명이 자라는 조건은 음양이라 이 말입니다. 음양 뭐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이 두 이온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이 시대에는 마이너스가 고갈되어 버렸어. 양은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좋은 시골로 다 가잖아, 그죠? 휴일만 되면 전부 다 공기 좋은 산으로 가고 마이너스 전자 찾아간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래 되겠어요? 내 땅 밑에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가 있는데 연결해서 바다에 넣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을 차다가 이 땅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갖다가 호흡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피부를 접촉해서 몸에 집어넣는 걸 한 것이 은사패드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12시다, 그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항생제를 저녁을 굶고 고기나 이런 걸 끊고 은을 차고 하면 염증은 없어져 버리죠. 요즘 어디를 수술했어요? 부비동염, 축농증, 성형. 예. 일단 저녁을 굶으면 염증은 소실돼 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녹구르도 쓸 수 있고 은도 쓸 수 있고 제일 강력한 거는 수은입니다. 수은. 예, 구리보다 강한 건 수은이잖아요. 수은이
태양계에 제일 빨리 도는 행성이 수성이에요. 수성이 머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는 빨리 흐르는 은이라 그래서 머큐리라 그래요. 우리 머큐로크롬 아세요? 빨간 약, 소독약. 수은으로 만든 소독약이에요. 근데 수은이 제일 많이 든 게 쇠비름이에요. 그래서 쇠비름은 뽑아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놔도 썩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벌레가 못 먹으니까 안 썩어요. 근데 일반 이 수은은 몸에 축적이 되고 독성이 있지만은 산소나 염소나 황과 결합이 돼가지고 무기수은이 된 것은 이게 축적이 안 되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쇠비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종입니다. 10대에서 1대까지. 그거 조금 이렇게 소금물에 데쳐 말려놨다가 끓여가지고 소금 좀 타서 마시면은 염증이 아주 잘 듣죠. 요즘 사도 돼요. 우리 여도 팔잖아요. 한 봉지 10,000원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본인이 그 약을 안 쓰고 하기를 원한다면은 방법은 있어요. 단 모든 요즘 질병은 염증에서 와요. 염증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수은, 구리, 은. 성경은 이걸 썼어요. 수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쓴나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과 같이 먹었는데 그것이 쇠비름이에요. 일반 식사하고 저녁 굶겠습니까? 허기 져서. 이건 저녁을 굶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몸이 일하는 아침, 점심은 충분히 잘 먹어라. 그 대신에 위가 일하지 않고 몸이 회복되는 저녁은 기회를 주라 이 말이거든요. 정비공장에 들어갔는데 시동 걸어놓고 차고 친 사람은 없잖아요. 일찍이요. 2시 전에 끝내면 되죠. 왜냐하면 위에 음식이 6시간 들어앉아 있어요. 6시간. 8시, 9시에 잔다 하면은 2시 전에 끝나야 비워져요. 체중 유지는 먹어서 찌는 게 아니고 단백질 합성은 수면 중에. 그래서 100일 전에 아이들이 제일 말 잘하지요. 직업이 뭡니까? 자니까. 잠이 늦으면 우리 선생님 오늘 가가지고 초상집에 간다고 하룻밤만 갔다 와보세요. 가기 전에 키 재고 체중 재고 갔다 와보세요. 키도 줄어있고 체중도 줄어있어. 하룻밤만 해도. 그리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에너지는 12시 전에 최고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밤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후에 4시간간 밥 먹어요. 요즘 다 몇 시에 잡니까? 막가파예요, 막가파. 그래서 이제 소련 속담에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주라거든요. 내 돈 띠먹고 간 놈이 원수 아닙니까? 그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저녁 식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엄마가 온 가족에게 여보 이거 맛있으니까 저녁에 더 먹어봐. 자녀에게 계속 먹이는 거는 가장 잔인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늦은 저녁 식사는 자신과 온 가족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왜?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정 파괴 잃어봄이 건강 아닙니까? 그 최고의 원인이 저녁 식사예요. 포기는 배추를 실 때만 포기가 아니고 저녁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입니다. 물에다가 정 힘들면 근데 아침 점심은 볶음 곡식하고 볶음곡식으로 만든 떡 좀 든든하게 먹으면 새끼 먹을 걸 2끼 다 먹더라도 저녁을 굶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틀도 하지 말고 하루만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루만 해봐도 내 몸이 뭐를 원했는지 내가 내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내가 평생 어떻게 해가지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하다 안 되면 무너질지라도 오늘 하루만 해보자. 내일 가서 무너지고 모레 또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먹을 때와 안 먹을 때를 비교해 보잖아. 그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면서 자신감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 아닙니까? 이론은 쓰레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실천하면 힘이 생겨요. 그렇게 내일 가서 비록 내가 저녁을 먹을 값이라도 오늘 하루 안 먹고 자보면은 아침이 내 몸이 뭘 원했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레 가서 시큼 먹고 자보면 그 다음날 뭘 했는지 내 몸이 무슨 말 하는지 안다 이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서게 돼요. 안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저녁에 7, 8시에 먹고 새벽 2시에 자면 되죠. 왜냐하면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는 자연 법칙에 따라요. 그 가장 큰 것이 태양이 뜨고 지는 사이클입니다. 해가 지는 순간 우리 몸의 사이클이 바뀌어요. 신진대사 호르몬은 퇴근하고 치료하는 호르몬이 그때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잠이 늦어봐야 늦게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자연 치유는 자연의 법칙. 태양이 뜰 때는 일하는 호르몬, 태양이 질 때는 치료하는 호르몬. 그걸 기준으로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죠. 해봅시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넘어짐으로 잘 걷게 되듯이 우리도 넘어지면서 서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압니까? 무슨 병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거 맞추면 내가 오늘 점심 한 끼 살게. 예?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걸린 병. 설마병. 설마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가다가 다 터지는 거예요. 절대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이 지금 건강 때문에 가정 깨어진 집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미 암 걸리면 기본 1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다 빚 때문에 안 그래도 빚인데 또 빚 져봐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노후 대책 위해서 뭐 보험 들어요? 저녁을 굶으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른 걸 다 안 해도 저녁만 굶어도 병의 90%는 없어요. 그래. 목숨을 건다면 저녁 굶는데 한번 목숨을 걸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치매가 왔다든지 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된다면 어떤 노후 대책을 위한 보험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함으로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